안녕하십니까. 자생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원윤재입니다. Daily emollient during infancy for prevention of eczema. The barrier enhancement for eczema prevention randomized control trial 이라는 논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Journal Author 2번 Abstract 3번 Introduction 4번 Method 5번 Results 6번 Discussio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Part 1 Journal Author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널은 란셋이라는 SCIE급 저널로서 21년도 임팩트 팩터는 79.321입니다. 란셋은 선도적이고 독립적인 종합의학 저널로서 전문 분야는 세계적이고 모든 인간 건강에 관한 분야를 다루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다음으로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앤 R. 샬머스는 노팅엄 대학교에서 근거중심 피부과학, 스포츠의학 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아토피 피부염, 봉화지겸, 수포성 유사천포창,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입니다. 다음으로 Part 2 Abstract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bjective는 첫 해에 연화제를 매일 사용하는 것이 고위험 어린이의 습진을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Method로는 영국 전역의 12개 병원과 4개의 1차 진료시설에서 다기관 실용주의 병렬 그룹 무작위 대조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아토피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만삭 신생아가 첫 1년 동안 매일 피부 연화제와 표준 피부 관리 조언을 받는 그룹 또는 표준 피부 관리 조언만 받는 그룹으로 무작위로 배정되었습니다. 1차 결과는 2세 때 습진이었고 결과 데이터를 수집한 참가자에 대한 할당 준수 및 계층화 변수에 대한 조정과 관계없이 무작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Finding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19일부터 2016년 11월 18일까지 1394명의 신생아가 무작위로 연구 그룹에 배정되었고 693명은 연화제 그룹에 701명은 통제 그룹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2세 때 습진은 연화제 그룹에서 598명의 유아 중 139명 23%와 대조군 내 612명의 유아 중 150명 25%에서 나타났습니다. 연화제 그룹은 3개월에 88%, 6개월에 82% 및 12개월에 74%의 수능도를 보였습니다. 1년차 아동 1인당 피부 감염의 평균 수는 연화제 그룹에서 0.23 대 대조군에서 0.1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Interpretation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생후 첫 1년 동안 매일 피부 연화제가 고위험 어린이의 습진을 예방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피부 감염의 위험이 증가했음을 시사하는 일부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습진,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가족들은 신생아의 습진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연화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Part 3 Introduction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습진은 어린이 5명 중 약 1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과 보호자에게 높은 질병 부담을 안겨줍니다. 습진은 일반적으로 식품 알레르기의 발병보다 먼저 발생하고 조기 발병 습진은 식품 알레르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습진을 예방하면 식품 알레르기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몇몇 연구는 습진에 대한 1차적인 예방 개입으로서 연화제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태어난 습진 위험이 높은 124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피부 연화제를 사용하도록 권고받은 영아의 22%가 생후 6개월까지 습진이 발생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43%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118명의 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2주 후 중재 그룹의 유아 중 32%가 습진을 앓은 반면 대조군에서는 47%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개의 소규모 연구에서 얻은 이러한 강력한 효능 신호는 정상적인 실습에서 테스트했을 때 이 중재가 효과적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대규모 실용 시험을 지원하기로 한 자금 제공자의 결정을 뒷받침합니다. 본 연구는 위험도가 높은 영아, 즉 아토피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영아의 생후 첫 해에 피부 연화제를 사용하면 습진 및 식품 알레르기를 포함한 기타 아토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 대규모의 실용적인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Part 4 Method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영국 전역의 12개 병원과 4개의 1차 진료 현장에서 수행된 다중센터, 투아름, 병렬 그룹, 무작위 제어 시험입니다. 포함 기준에는 습진 발병 위험이 높은 만삭 영아, 16세 이상의 산모,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제외 기준에는 임신 37주 이전에 출생한 조산, 시험에서 우연히 배정된 형제 자매, 이는 쌍둥이를 포함합니다. 또는 습진의 감지 또는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광범 위한 피부 상태, 마지막으로 가족이 연구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건강 문제 및 연화제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상태가 포함되었습니다. Randomization and Maskin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화제 적용과 모범 사례의 피부 관리 조언을 듣는 그룹 또는 모범 사례 피부 관리 조언만을 받는 그룹 중 하나에 해당되도록 무작위로 1대1 할당을 하였습니다. 연구 간호사와 통계학자는 연구 기간 동안 치료 할당에 대해 블라인딩이 되었습니다. 참가 가족들은 블라인딩이 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시듀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그룹의 가족은 더블 베이스 젤 또는 디퍼 베이스 크림 중에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전신에 연화제를 바르도록 권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날 이미 피부 연화제를 적용하였더라도 목욕 후마다 피부 연화제를 바르도록 권고받았습니다. 매일 적용하는 것이 권장되었으나 연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개입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프롬프트나 알림이 전송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녀가 1세가 되면 연화제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받았고 이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연화제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용된 연화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베이스 젤은 주 성분이 이소프로필미리스테이트 유동 파라핀으로서 피부 내 손실된 수분을 대체하고 피부 표면에 방수 장벽을 형성하여 작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부 아래에 수분이 유지가 됩니다. 이는 젤 타입입니다. 다음으로 디퍼 베이스 크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하거나 갈라진 피부에 완화 작용을 합니다. 디퍼 베이스 크림에는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액체와 흰색의 부드러운 파라핀과 물의 혼합물로 만들어지며 연고 제형보다는 가볍고 기름기가 적은 모이스처라이저를 만듭니다. 또한 연화제로 세토마크로골과 세토스테릴 알코올, 향균 방부제로 클로로크레졸, 인산, 인산 이수소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 오일층을 형성하여 피부 표면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크림 타입입니다. 계속해서 프로세듀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룹 모두 무작위 배정 당시 소책자와 비디오 형식으로 일반적인 피부 관리에 대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후속 조치는 2주 및 3, 6, 12 및 18개월에 이루어졌습니다. 2년 후에 후속 방문에서 블라인딩된 연구 간호사가 피부 검사, 타액 샘플 수집, 피부 단자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피부 단자 검사가 양성이거나 식품 알레르기를 시사하는 병력이 있고 식품 알레르기 진단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참가자는 감독된 구강식품 실험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아웃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메리 아웃컴에는 2세의 치료 할당에 블라인딩된 연구 간호사에 의해 평가된 지난 1년 동안의 습진에 대한 진단이 포함되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에는 다른 습진에 관한 정의가 포함되었는데 여기에는 출생에서 2세 사이의 습진 존재, 2세의 눈에 보이는 습진의 존재, 습진 발병까지의 시간, 습진의 중증도, 다른 알레르기 질환의 존재가 포함되었습니다. Adverse Effects에는 부모가 보고한 피부 감염, 연화제와 관련된 유아 미끄러짐이 포함되었습니다. 수능도는 부모에게 마지막 설문 이후 연화제 사용에 대해 질문하여 각 설문 시점에서 수집되었습니다. 연화제가 일주일에 최소 3번에서 4번, 어린이의 신체 대부분, 여기에는 얼굴과 목, 팔, 다리 또는 몸통 중 최소 2개로 정의된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적용되었을 경우 중재 그룹에서 만족스러운 것으로 프로토콜이 정의되었습니다. Statistical Analysi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군에서 30%의 습진 예방 비율과 20%의 감소를 기반으로 하는 90% 검정력으로 5% 유의 수준에서 습진의 상대적 감소를 30% 감지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총 1282명의 표본 크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할당 준수 및 관찰 데이터 사용에 관계없이 참가자를 무작위로 분석하였습니다. Part 5 Result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low Diagram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63가구가 적격성 평가를 받았습니다. 1,394명의 아이가 스터디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 중 693명은 연화제 그룹, 701명은 통제 그룹에 배정이 되었고
이는 그림 1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Baseline Characteristics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 특성은 그룹에 걸쳐 균형을 이루었는데 이는 표 1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연화제를 시작할 때 연화제 그룹의 중위 연령은 11일이었습니다. 509명 중 452명이 21일까지 연화제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점별 준수에 대한 완전한 설문지 데이터를 가진 연화제 그룹 중 532명 중 466명이 3개월, 519명 중 427명이 6개월, 506명 중 375명이 12개월에 만족스러운 준수를 보였습니다. 전체 설문지 데이터의 70%는 첫 해 동안 모든 시점에 만족스러운 준수도를 가진 것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준수를 가진 것으로 분류된 연화제 집단의 비율은 51%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중재를 사용한 날에는 대부분의 가족들이 하루에 한 번 연화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목욕 후 피부 연화제를 적용하였습니다. 1년 동안 500g 용기 5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 중앙값을 분배하면 첫 해 동안 하루에 약 7g의 피부 연화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의사의 습진 진단을 보고했고 따라서 습진을 치료하기 위해 연화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두 그룹의 대부분의 영아는 적어도 격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웃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머리 아웃컴인 2세 때 지난 12개월 동안의 습진은 연화제 그룹에서 598명의 유아 중 139명으로 23%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의 612명 중 150명인 25%에서 나타났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인 습진 진단의 다른 모든 측정은 1차 결과와 일치하였고 그룹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표 2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라인딩된 임상보고 징후의 평가나 부모보고 증상도 습진 발생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룹 간에 비슷하게 나타났고 이는 그림 2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연화제 그룹의 유아 547명 중 41명인 7%와 대조군 568명 중 29명인 5%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계란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가 확인된 영아의 비율이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쌕쌕거림, 고양이 피듬, 잔디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과민성을 가진 영아의 비율은 그룹 간에 유사했는데 이는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효용 측정치에는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고 이는 표 4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Adverse Effect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감염은 연화제 그룹의 영아 585명 중 89명인 15%와 대조군 589명 중 67명인 11%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농가진과 상세불명의 세균, 바이러스 또는 진균 피부 감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어린이 1인당 평균 피부 감염 건수는 연화제 그룹에서 0.23, 대조군에서 0.15로 나타났고 연화제를 적용한 후 1시간 이내에 부모가 보고한 유아 미끄러짐은 드물었으며 빈도는 그룹 간에 유사하였습니다. 또한 미끄러짐 중 어느 것도 심각한 부상이나
병원 입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Part 6 Discussion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 다기관 실용적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우리는 생후 1년 동안 정기적으로 피부 연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2세 때 습진을 지연, 억제 또는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연화제 그룹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식품 알레르기에 유의하지 않은 증가가 관찰이 되었고, 또한 부부에게서 보고된 피부 감염의 증가가 연화제 그룹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strength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본 크기가 크고 치료 순응도가 우수합니다. 두 번째, 1차 결과에 대한 높은 유지율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사자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장기 예방 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낮은 오염률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연화제의 사용은 연화제가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권장되고 사용하는지를 밀접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세 때의 1차 결과를 평가할 때 생후 첫 해에 흔히 발생하는 일시적인 습진성 발진은 제외되었는데, 존재하는 모든 습진이 첫 해 동안 피부 연화제를 사용하여 숨겨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화제는 영국 국립보건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부모의 수용도가 높기 때문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높은 구매 비용 때문에 세라마이드와 pH 조절제와 같은 성분을 포함하는 더 복잡한 피부 연화제 제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연화제 제형은 잠재적으로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강 음식 문제의 낮은 이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 알레르기 결과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는 이 연구가 습진의 변화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능도를 평가하는 중간 질문에 대한 예상보다 낮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연화제가 가진 이점의 부재는 특히 앞서 발표된 시범 실험에서 관찰된 강한 신호를 고려할 때 예상치 못한 것이었으며, 이는 아토피 습진 및 기타 질병의 1차적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한 번 연화제를 바르라는 권고사항을 지키는 것이 효과가 있을 만큼 충분히 높지 않았거나 도포 과정에서 불충분한 양이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화제는 보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하루에 여러 번 적용해야 하거나 1년 이상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지만, 더 까다로운 일정은 유지하기가 더 어렵거나 부모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adverse effect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룹 사이의 식품 알레르기 발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연화제 그룹의 증가 정도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연화제 개입과 식품 알레르기 증가 사이의 유의하지 않은 연관성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피부 연화제를 사용한 증가된 피부 감염에 대한 증거는 더 강력했습니다. 이는 연화제를 적용하는 동안 유아 피부에 병원체의 증가된 접종, 피부 미생물 군집의 교란 또는 피부를 박테리아에 더 잘 접촉하게 만드는 피부 연화제 때문일 수 있었습니다. 총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피부 장벽 강화 중재를 사용하는 또 다른 대규모 시험인 Prevent Other이 뒷받침하는 결과인
고위험 유아의 습진 예방을 위한 연어제의 사용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습진 예방에만 관련되며 습진의 첫 번째 치료로 연화제를 사용하는 관행에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